굿모닝 프레지던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의 김다솜 소장입니다. 네, 저는요 빅데이터로 세상을 읽어주는 여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지난 14일 조선일보가 최초로 보도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보도가 된 이후 어제 오늘 정말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첫 보도가 어디였죠? 조선일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모든 그 언론 매체가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취재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해서 뭐 이제 민주당 관계자 또는 뭐 이렇게 했고 또 이낙연 뭐 측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일단 뭐 연기론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용어는 네. 만약에 연기한다면 민주당은 내전이다. 이 말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이죠.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예. 저도 보니까 빅데이터로 조사된 걸 보니까 썸트렌드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조사했죠. 2021년 2월 15일서부터 19일까지 5일간 조사를 보면 경선이라는 단어의 연관어 12에 연기론이라는 단어가 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선 관련해서 연기론을 많이 꽤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선은 약간 이제 지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때문에 좀 그 데이터가 중첩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민주당 연기론은 그 자체로 뜨거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실 연기론이 뭐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그저껜가 조사했을 때는 경선 연기론이 22위였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또 10위권으로 금방 또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요거 이번 연기론은 거의 이재명 대선 연기론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당원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이게 그 민주당 당헌 88조에 보면 네. 대통령 그 예비 경선이 180일 전에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날짜로 달력으로 말하면 9월 9일경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선이 최소한 2달 정도 걸리니까 7월 중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7월 달은 휴가잖아요. 그렇죠. 8월은 또 너무 더운 너무 여름이잖아요. 덥고. 이제 그런 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쟁해야 될 상대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120일 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소 이제 60일 차이가 나는 거죠. 60일 차이면 2달 차이가 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상대가 있는 경기에 한 사람은 2달 전에 뽑히고 이 2달 뒤에 맞춤형 후보가 뽑힌다 이러면 사실은 선거가 불리하잖아요. 뭐 축구로 따지면 이미 전반전이 시작돼 있는데 후반전에 이제 메인이 들어가는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이제 현실은 뭐냐면 미국 그러니까 예비 경선의 제도가 철저하게 된 거는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되는데 미국을 이제 베꼈는데 베껴도 형식만 베끼다 보니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은 출마 선언을 2년 전에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선거 자금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1년 전부터 경선을 시작해요. 각 주에서 이제 보통 1월 달에 시작해서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핵심은 이제 3월에 한번 큰 이제 슈퍼 경선이라고 있고 3월에. 5월 달쯤 되면 대세가 결정나고 그 마무리가 한 7월쯤 돼서 전당대회를 언제 넣냐면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이벤트를 열어요. 그리고 2달 있다가 대선을 해요. 그럼 우리는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왜 이게 180일 6개월 전에 뽑아야 된다고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체가 약간 허점이 있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뭐가 문제인지 또 몇 가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추가로 이제 이게 뭐냐면 민주당의 경우에서 보면 5월 9일이 지금 갑자기 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네. 이낙연 현 당대표가 3월 8일로 이제 사퇴를 하면 네. 2달 안에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예약이 5월 9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5월 9일 날 하고 나서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바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대선 체제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렇죠. 5월부터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미리 뽑은 대선 후보가 당선이 안 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례가 1997년 신한국당
이해창 후보예요. 아. 이분이 이제 5월달에 뽑혔는데 5월달에 뽑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월 들어서 아들 병역 비리가 터졌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 뒤에 뽑힌 이제 7월달에 김대중 후보 뽑히고 그 다음에 9월에 이인재 후보가 탈당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나 긴 기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창 후보가 결국 김대중 대통령한테 패하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의 또 사례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5월달에 뽑았어요. 아, 그때 그랬군요. 그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월달쯤 가면 이제 그때 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거기도 패하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돌파를 하면서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말 기적같이 대선을 이겼거든요. 이걸 민주당이 반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 선거라든 이런 경선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일찍 시작해서 6개월 거의 1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보통 한 2달, 길면 2달. 왜냐하면 이제 지역을 돌면서 경선을 하니까 그쵸. 그나마 그것도 2달인데 이렇게 빨리 끝내서 실제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필패, 민주당의 필패다.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으면 필패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반드시 그래도 연기가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쪽이신 것 같고 이제 또 경선 관련 감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정이 49% 정도인데 이제 꼼수, 매수하다, 뭐 논란, 불법, 비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중립 용어 중에서는 이제 압도적, 낮다, 털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론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연기론 그러면 현재 개인의 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 1위 하고 있는 후보 측에서는 이게 동의가 안 되죠. 기분 그쵸. 나쁘죠. 이거는 그쵸, 뭔가 그쵸, 음모가 그쵸. 있는 거다. 내가 지금 1등 달리고 있는데 누가 태클을 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의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 이것에 대해서 내 개인이 아니라 당이 이겨야 하고 이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한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발주자, 예를 들면 2등, 3등, 4등도 연기하자 소리를 못 해요. 너 지금 찌고 있으니까 연기하자 그러지. 그쵸.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1등은 나를 갑자기 태클을 거는 거야? 이러니까 현재로는 부정적이 맞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는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당헌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서 이제 연기를 다 부정하고 연기할 거냐 하니까 다 그런 일 논의한 적도 없고 연기할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당헌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이제 원칙을 밝혀서 어느 정도 수면 아래 들어갔지만 이렇게 대선 후보 측면의 후보들이 이 조선일보가 그럼 왜 이걸 보도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조선일보는 보수 매체 아닙니까? 그쵸? 진보 진영의 당에다가 내부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내전해라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조금 더 또 의심되는 바는 뭐냐면 이거는 연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오히려 먼저 성공을 해서 연기론을 조금이라도 싹도 안 나오게 만들겠다. 이미 싹을 쳐버리려고 네, 먼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손을 쳤다. 합리적으로 연기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리고 민주당의 상당 사람들은 이걸 다 공유하고 있는 정서인데 갑자기 이게 조선일보에 터져 나왔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연기론을 싹을 자르려고 하는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사실 그 얘기에 어느 정도 맞는 게 여기 연기론이라는 이제 연관어를 보면요, 1위가 경선, 2위가 이재명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9위에 일배, 또 10위에 자작극 뭐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연막작전이다 하셨는데 여러분 11위에 연막이라는 단어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장자방 두수님의 어떤 의견에 약간 뒷받침이 되는 연관어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거는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바꾸는 걸 반대하는 쪽은 대선 경선에서 탈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달 후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왜 당원 수정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불리 때문인데 이게 이제 당헌
경선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선거 경선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필요한 정비를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당대회를 맞이해서 이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견을 모아갖고 지금 당장은 보궐선거 이런 게 있고 당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은 다 원칙만 검토한 적도 없고 그리고 수정할 의사도 없고 일단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만 현재는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은 전당대회보다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1위 후보인 이재명 씨 과연 연관어 어떻게 나올까 봤더니 제가 견제라는 단어로 한번 또 연관어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이재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근데 솔직히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9위에 뭐 유도, 10위에 4대강, 12위에 중국 그리고 2위에 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국보다 4대강보다 정부보다 더 견제받는 사람이 네. 이재명 지사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재 어쨌든 1위 후보니까 예, 1위 후보에 대해서는 다 견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견제를 그리고 하고 이제 그 있구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피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요 부분에 대한 재난소득. 어쨌든 네. 재난소득에 이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재명의 견제로 언론이 해석해서 글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견제란 말이 오히려 훨씬 더 부각되고 있죠. 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요. 최종 결론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세요. 예, 이거는 다 입 닥치고 있다가 5월 9일날 그냥 바꾸는 거다. 우리 장정원 교수님께서 원래 굉장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약간 말을 고급지게 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지금 닥쳐라. 예. 5월을 기다려라 너희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5월 9일 주목해 주세요. 그때 바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대통령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락적 측면에서 봐서도 이거는 바꿔야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이제 작은 부분들 또 희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의미 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